눈에 비친 고구려는 어떤 나라였을까? (427년) 평양으로 도읍지를 옮긴 장수왕은 한반도 남부의 영토를 확장하는 한편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해 나간다. 중원 고구려비에는 고구려 장수가 신라 왕을 불러 옷을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한반도 내 고구려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이와 함께 장수왕은 고구려의 국제적인 영향력도 높여갔다. 그 발판이 된 것이 바로 평양천도. 그것은 대동강 연안으로 발달한 드넓은 평야지대를 발판으로 농경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경제적인 천도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구려가 북방 그 유목민족의 성격에서 탈피해서 이런 해양적인 그런 성격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남방에 있는 그런 벼농사의 문제, 그것을 확보해서 고구려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게 아닐까. 농경국가로의 변신. 그 중요성은 당시 주변국의 상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유목국가였던 유연은 북위와 불편한 관계에 있어 고구려와 교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장수왕은 이런 상황을 이용 이들과 농산물을 교역하면서 유대관계를 맺고 북위를 고립시켰다. 뿐만 아니라 실리적인 외교에 밝았던 장수왕은 유연과 지두를 분할 지배했다. 그 사건은 주변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두는 동북아의 주요 말 산지였다. 고구려는 지두를 차지함으로써 기병을 조직하고 주변국에 말을 수출했다. 장수왕은 백기를 이용해 중국 남부의 송나라와도 활발하게 교역했다. 이런 경제 외교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주변국을 지배하는 제국으로 성장했고, 이런 고구려의 영향력을 북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고구려가 5세기 동아시아의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장수왕의 탁월한 외교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던 광개토 태왕 시대보다는 풍요와 안전을 누릴 수 있었던 장수왕 시대가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고구려의 대표적인 벽화 고분 중에 하나인 이 무용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화려했던 고구려의 문화를 말해주는 벽화 고분도 장수왕 시대의 풍요와 평화 속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 벽화에는 그 시대 고구려의 힘을 말해주는 흥미로운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 바로 이런 수레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수레를 주로 소가 끌었던 모양인데, 이 수레는 이 벽과 덮개는 이 가죽과 비단으로 만들었고 그 모양 자체도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퀴가 상당히 큽니다. 지름이 1m가 넘고요. 또 이 태를 철로 둘렀군요. 또 이 방사형이라고 부르는 이 바퀴살도 아주 촘촘하게 박힌 이 상당히 발달된 형태의 수레인데, 이런 바퀴를 단 수레라면 상당히 먼 거리까지 물건을 나르기도 쉬웠겠습니다. 그런데 1500년 전에 그려진 이 고구려 고분 벽화 속에 이런 수레가 40여 개나 등장합니다. 수레. 당시 고구려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화려한 고분 벽화 중의 하나인 오회분 오호묘의 벽화. 거기엔 수레의 신이 등장한다.
오회분 사호묘에도 수레의 신이 보인다. 고구려인에게 수레가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를 말해준다. 벽화에 등장하는 수레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커다란 바퀴에 매우 탄탄해 보이는 짐차에서부터 귀족들이 타던 화려한 수레까지 약 40여 대가 등장한다. 살이 붙은 바퀴에다가 세태까지 씌운단 말이죠. 이런 거는 대단한 기술상의 발전이고 당시로서는 첨단 과학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변함없이 1960년대 달구지까지 다 쓰이는 거니까요. 타이어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다 그 바퀴를 그대로 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물량을 대량으로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축의 폭과 그다음 바퀴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도로망도 자연적으로 이제 그걸 쓰려니까 이제 정비가 되는 건데, 수레가 있었다는 것은 도로가 있었다는 것이다. 고구려는 이 4세기 전반에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면서 하천 연안을 따라서 나 있는 도로망을 정비하고, 고구려는 3, 4세기부터 하천 제방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도로망을 확보해 나갔다. 즉 이 지방 지배를 통해서 수취한 물자나 동원한 노동력을 이 중앙으로 그래서 장수왕 시대엔 평양성과 전국 각지를 잇는 도로망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 지방에서의 물자와 노동력을 중앙으로 운반하고 운송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는 이 도로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국가에 있어서는 이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하면서 지방 통치 조직과 아울러서 이제 각 지방의 중심지와 중심지를 연결하는 이 전국적인 도로망을 확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수왕 시대에 건설된 평양의 안악궁성 터에서도 발견됐다. 1935년 발굴조사된 안악궁성의 문지에서 약 28cm 폭의 홈이 발견됐다. 홈과 홈의 간격은 약 145cm. 조사 결과 그것은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임이 증명됐다. 그로부터 약 50년 뒤에는 평양시 외곽 안악궁성에서 멀지 않은 대동강변에서 또 하나의 흔적이 발견됐다. 대동강의 양쪽 해안에서 발견된 오래된 나무 조각들. 그것은 바로 337m에 이르는 고구려 나무다리 유적이었다. 18세기에도 강에 다리가 없었다. 그런데 고구려는 이미 1500년 전에 다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교통, 통신의 발달이라는 것은요, 국가 주권, 강대국의 요건, 이 요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고구려가 그 시대 최대 강국으로서 주변 세력을 아우르고 했던 부분도 바로 이러한 좋은 수레, 그 다음에 그 아주 그 잘 닦인 도로망,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했을 거로 봅니다. 이런 도로망을 바탕으로 고구려는 국내외 교역을 확장해 나갔고 경제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풍요로운 선진국가로 성장했다. 당시 고구려는 주변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인구가 3배나